바로 깨지죠. 막 어르르 무너지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체리PC 고문을 맡고 있고 FTV 피싱 지오그래픽을 진행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몇 번 여러분께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참 편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이 사용법을 설명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정확한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을 알려드린 것이 더 충실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다른 제품들도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체리PC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바로 그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한강 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출시되고 있는 보리 떡밥이라고 불리우는 떡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리 씨앗 누님 배아, 이게 아마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표시는 보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성분을 잘 살펴보시면 밀 배아의 성분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예전에는 보리를 도정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리를 많이 쓸 때겠죠. 그런데 보리를 사용하는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도정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떡밥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떡밥들은 밀가루를 도정한 후에 남은 부산물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떡밥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정하는 과정에서 1차 도정 과정에서 생긴 이 왕겨와 같은 껍질, 이 껍질을 거르고 나면 씨눈이 나타납니다. 씨눈을 제거하게 되면 하얀 밀가루가 남게 됩니다. 이때 생긴 밀 배아를 모아 놓은 것이 밀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의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배아에는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밀가루를 다 거르고 나서 솥에 볶아내고 나면 그 향이 아주 진하고 고소하게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볶은 배아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배아에서 지방이 살짝 나오면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일명 쩐내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쩐내는 점점 심해지고 이 색깔마저도 시커멓게 변하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저도 낚시를 가서 오래된 보리를 뜯어보면 정말 심지어 개지지도 않을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통기한도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부 유료 낚시터에서는 보리의 사용을 금하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리가 과연 물에 영향을 많이 줄까 하는 생각도 한번 나름대로 해보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보리가 정말로 수질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글루텐 종류도 기능성으로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의 떡밥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 보리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사용해 오던 떡밥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떡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떡밥에서 나온 이 보리는 단품으로 사용하실 때 보시면 뒤에 사용 방법에 물과 보리를 3:1이라는 비율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2:2 혹은 보리를 어분과 사용하는 방법까지 물과의 비율을 다 상세하게 적어 놨는데요. 저희가 이 제품의 물성을 맞출 때 보리에서 나타나는 그 까실거림이 물을 잘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3:1의 비율이 가장 맞는 물 배합률이라는 것을 판단했고, 또 사용하기에 가장 부담이 없을 만큼의 물의 배합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리는 집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보리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보리를 정말 많이 계속 치댄다고 하는 말처럼 계속 눌러줬더니 콩알 낚시를 해도 될 만큼 그 찰기가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엔 글루텐 성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알 낚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쫀쫀해지고 찰진 단일 콩알 낚시로서의 미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하나만을 가지고도 손으로 혹은 물로 조절해서 집어제 혹은 미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물의 비율 3대 1도 보여드리고요. 또 얼마나 많이 치대면 쫀쫀하게 콩알 낚시를 할 수 있는지도 오늘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과 한번 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미숫가루 같죠? 셋. 자, 보리 3개, 그 다음에 물 하나. 자, 이 한강 떡밥 보리는요, 처음에 그냥 생으로 맡아볼 때는 이 보리 향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넣어서 배합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리의 전형적인 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라면 물론 이 보리가 물을 조금 흡수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만, 집어제를 사용할 경우 그냥 한번 딱 찝어서 바늘에다가 바늘을 눌러서 바로 풀릴 수 있게 한 번만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선 안에 공기도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일 거고요. 푸슬푸슬해서 물에 들어가면 바로 풀립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요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풀립니다. 바로 깨지죠. 막 어르르 무너지고 있죠.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게 미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바늘을 감싸고 있는 떡밥들의 형태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흐름이거나 물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넣어서 풀림을 쭉 갖고 있던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 풀린 후에 가운데가 미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보리의 양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다 풀리긴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무너지죠, 바로? 그러면 아, 이 안에 찰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찰기가 있다면 끝까지 매달려서 올라와야 될 텐데 그냥 감싸고 있는 그 형태의 힘 때문에 눌려져 있을 뿐이지, 이게 끝까지 미끼로서 활용할 수 없다는 건 뭔가가 와서 툭 치면 훅 하고 풀려버린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딱 한 번 보리를 넣어서 집어제 역할을 보셨는데요. 주변에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분진과 함께 보리가루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보리가루가 아주 고운 입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조금 다 두꺼워 보이고 커 보이는 입자들인데, 물에 들어가서 풀림을 갖게 되면 굉장히 고운 입자가 확인이 됩니다. 이걸 뭉치지 않고 그냥 물에 넣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라앉긴 하는데 위에 뜨는 입자들이 보이시죠? 비중이 가벼운 입자들은 물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누르지 않고 그냥 던지거나 집어를 하겠다고 뭉치거나 하면 위로 뜨는 것들이 많아서 바닥에 집어가 돼야 될 고기들을 위로 상층으로 띄우는 과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에 뜨지 않게끔, 물론 이게 바람이 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떨어지는 과정이 오래되면 고기들이 위로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닥에 집어를 계속 주시는 게 집어 역할로서 충분히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바늘에 한쪽엔 집어제와 하나는 미끼를 다는 그런 형태로의 활용을 하실 경우에 아주 좋은 집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볼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 하셨던 과연 콩알떡밥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치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단은 계속 주물릅니다. 보통은 떡밥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깨집니다. 우르르르. 그래서 하나하나를 계속 이렇게 치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땐 물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향이 참 좋아요. 이 향까지 여러분께 한번 좀 맡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미숫가루보다는 약간 보리 향이 더 나죠? 자, 바늘에 콩알떡밥 달았습니다. 자, 풀리나 볼까요? 덩. 아까보다 훨씬 풀리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미분 옥수수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이 보리가루도 분진처럼 주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형태를 얼마나 유지하나? 자, 안 떨어지죠? 끝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보리가 콩알 낚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시죠? 뭐 뜯겨져 나오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한꺼풀씩 벗겨지긴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미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보리 하나로만 가지고도 두 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끼로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대로 두고요. 집어와 미끼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죠. 한쪽엔 집어제, 한쪽엔 미끼. 물론 단차는 이 정도로 3cm 이상 두셔야 됩니다. 자, 담가 보겠습니다. 이 미끼를 먹게끔 하기 위해서 꼬시는 지금 한쪽은 우르르 풀리죠.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쪽엔 집어제로 활용하는 것처럼 확 풀려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때 고기들이 들어와서 치어나 잡어나 뭐든 와서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진가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집어제는 다 깨지고 나중에 결국은 바늘을 덮고 있는 상태밖에 안 됩니다. 자, 끌어볼게요. 이렇게 미끼는 그냥 따라가죠. 집어제와 같이 쓸 때는 집어제가 먼저 확 풀리고 그 옆에 있는 미끼를 먹게 하는, 그래서 집어와 미끼를 보리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한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안 깨지죠? 이렇게 집어제도 잘 안 깨지네요. 너무 세게 눌렀더니. 자, 이 정도면 뭐 집어제와 미끼 주변이 아주 뿌얘지죠? 끝까지 안 떨어지는, 점착성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강 떡밥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리의 효율성,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미끼는 뭐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집어제 형태도 현재 남아 있는 상태. 그러나 이건 살짝만 눌러도 포샥 깨집니다. 이렇게 얘는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탱탱탱 손에서 빠져들어도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단단함. 이렇게 좀 이제 조금씩 뜯겼어요. 여기 밑에는, 그죠? 끝까지 남아 있죠. 이걸 물에 넣어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는. 바늘 좀 헷갈리시려나?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미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주는
보리 콩알 낚시 방법이었습니다. 보리는 어차피 집어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푸석푸석합니다. 보통 수온이 높은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이 떡밥 하나가 떨어졌을 때 고기를 불러들일 수 있는 거리를 대충 7m 그리고 많게는 15m까지도 잡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정말 조절을 잘 하시면, 그리고 좀 치대는 것을 힘들어도 좀 열심히 치대신다면 지금처럼 콩알 낚시로도 충분히 미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보리를 단품으로 저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어제는 무조건 단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미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분이나 글루텐에 혼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원래는 보리의 활용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토종붕어를 낚아내시는 분들에게는 보리 성분 자체가 토종붕어에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일단 집어해서 끌어들이는 향의 두 가지가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분에서의 나는 그 생선의 비릿함과 아주 진한 향, 그리고 달콤한 보리의 향, 두 가지가 섞여서 아무래도 집어의 역할과 미끼의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한강에서 나중에 소개할 한강 어분과 보리 물 비율을 지금부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